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남 지역의 해돋이 해넘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즉 SRF가 곧 가동하지만 여기서 생산하는 고체 연료는 당장 쓸 곳이 없어 장기간 쌓아둬야 할 형편입니다.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학 신도시의 복합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중소상인의 반발은 물론 자치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진정될 김이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이 급선무인 상황이어서 전남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영산강 권역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면서 34개 농가에서 63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해남과 무안, 나주, 장성, 구례 등 피해 지역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농장 간에는 아니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것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을 못해서 다 민감하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최우선의 방법은 농장 간 수평 전염을 막는 차단 방역뿐입니다. 문제는 수백 수천 명이 왕래하는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보성 차밭 빛축제와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 등 16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행사 지역별로 AI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축제 취소나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취소까지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달라.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연말 연시 축제를 준비해온 자치단체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난방용 에너지 연료로 다시 만들어 쓰는 시설이 가동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얻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 시설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연료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을 마치고 다음 달 2일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680톤가량의 생활 쓰레기를 선별해 태울 수 있는 것만 모아서 고체 연료인 SRF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광주 양과동 매립장이나 상무 소각장으로 갔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앞으로는 이 SRF 시설을 거치도록 해 처리를 일원화했습니다. 시설이 가동되는 내년 1월부터는 매립량이 적어져 양과동 매립장을 30년 동안 더 쓸 수 있고 고체 연료는 신재생 에너지로 쓰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매각과 소각을 하던 그 쓰레기들을 에너지화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지역 난방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대체 연료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무 소각장 폐쇄와 SRF 시설 가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이 사업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 연료인 SRF는 원래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모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상당 기간 그러지 못할 형편입니다. 열병합 발전소가 아직 절반밖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던 발전소가 사업 초기 유차를 거듭하면서 준공이 1년 늦어졌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상무소각장 가동 연장과 양과동 매립장 매립 등 대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고체 연료를 비닐로 감싼 채 야적장에 당분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고체 연료만 400여 톤, 1톤짜리 상자가 하루에 400개씩 1년이면 14만 개가 쌓이는 셈입니다. 길게는 2년 정도를 이렇게 고체 연료를 쌓아두어야 하는데 처리 비용만 연간 27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관하는 장소를 민가가 없는 곳,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외지인 곳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좀 했던 사유가 있고요. 야적장은 전남의 한 시군에 마련됐고 SRF 연료는 다음 달 초부터 반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SRF 야적은 지역난방공사 책임이라면서도
주민 민원이 발생해 SRF 시설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밤사이 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추위가 몰려오겠는데요. 현재 영광과 보성 등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흐린 가운데 아침에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현재 광주의 기온 10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곳곳에서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 5cm 미만의 눈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 4도로 평년 기온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적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 8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적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9도, 보성도 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송과 감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학 복합 쇼핑몰이 공식 개점했습니다. 연내 개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달리 롯데쇼핑이 개점을 강행하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3층 규모의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남학 복합 쇼핑몰이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이 떨어진 지 26일 만입니다.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 소송과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가 제기된 상황. 복잡한 상황 속에 법원 결정 이후로 영업 시작 시점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개점은 강행됐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겨울 상품을 들여온 입점업체 피해와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등 때문에 더 이상 개점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들의 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채용에 돼 있는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일자리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개점을 강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쇼핑몰 입점 반대 대책위는 즉각 반발하며 복합 쇼핑몰 개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공익감사 청구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상인들 입장에서 너무나 허탈하고. 남학 복합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했지만 소송과 감사 등이 예고돼 있고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하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학 복합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자 목포시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복합 쇼핑몰 하수는 남학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됩니다. 아직 남학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 목포시는 오수가 추가 유입되면 방류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무안군에 오수관로 원상 회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쇼핑몰은 개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목포시가 행정 대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조금 무책임하고 책임회피적인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빈밀을 줬고 또 롯데가 오픈을 하게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행정 대집행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있는 건물에 행정 대집행을 하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안군은 목포시가 행정 대집행을 하면 형사 고발 등을 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는 행정 대집행 대신 하수 배출 금지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수 배출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점을 강행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계속 추진할. 목포시가 기대를 거는 것은 법원에 낸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신청의 판단은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과거 88 고속도로로 불렸던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즉 달빛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된 지 오늘로 1년이 됩니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동서화합을 견인하는 고속도로로 탈바꿈했습니다. 정경호 기자입니다.
1년 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된 광주 대구 고속도로. 무엇보다 주행 여건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야간에 이제 길이 좁다 보니까는 많이 이렇게 불편하고 뭐 사고 위험 같은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뭐 편해지고 넓고 이렇게 시야도 확 트이고 그러니까 다니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과거의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다른 고속도로의 4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확장 개통 이후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부상자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구분길이나 급경사 구간을 개선한 효과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1년 전에 비해 일일 차량 통행이 30% 증가하면서 영호남 교류는 확대됐습니다. 담양, 순창, 함양, 거창 등 고속도로 주변 영호남 8개 지자체는 교류 협의회를 발족하고 산업, 문화, 관광 등 교류를 늘리고 있습니다. 담양을 중심으로 해서 순창, 남원까지 많이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함양 삼산골 휴게소에 마련된 동서 만남의 광장에서는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가 주말마다 열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희 매장을 또 방문해서 또 수익이 좀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죽음의 도로였던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더 빠르고 더 안전해지면서 동서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20일 날 12시쯤 광주시 남구의 모 중학교에서 최모 교사가 중학교 2학년 남호군을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얼굴과 머리에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나군이 학교 내에서 욕설을 하자 최 교사가 감정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했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FA 영입이 없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겨울 큰 손으로 거듭났습니다. 내외부 FA를 통큰 투자로 잡았고 중심 타선은 리그 최강 수준까지 올라가 내년 시즌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한신고 기자입니다. 올 시즌 타격 3관왕 최용우 선수와 4년 계약에 100억 원. 에이스 양현종 선수를 1년 동안 눌러앉히는 대가로 22억 5천만 원. 여기에 나지완 40억 원까지. 내외부 FA 선수를 잡는 데만 162억 5천만 원. 이번 겨울 기아 타이거즈는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타이거즈 남을 그냥 노력만 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만점 활약을 펼친 헥터, 그리고 신인 용병 패틴과 버나디안을 잡는데도 345만 달러, 4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통 크게 지갑을 연 것은 내년 시즌 우승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양현종 헥터를 잡아서 왼손 패틴까지 안정적인 1, 2, 3선발이 구축됐고 최용우가 가세하면서 김주찬, 이범호, 나지완으로 구성될 중심 타선은 단숨에 리그 최강 수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내년은 김기태 감독의 마지막 시즌. 작년부터 시작된 팀 리빌딩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구단은 통 큰 투자를 통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윤성민의 부상 회복 여부는 물론 중간 계투와 뒷문에 아직 물음표가 달려있지만 기아의 내년은 여느 시즌보다 우승에 대한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광주FC를 이끈 정조국 선수가 강원FC로 이적했습니다. 올 시즌 이적해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를 차지하며 부활한 정조국 선수는 강원FC와 3년 계약을 하며 1년 만에 광주FC를 떠났습니다. 광주FC는 정 선수를 떠나보낸 공백을 외국인 선수를 추가 영입해 메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철갑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근로자 건강센터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근로자 건강센터는 우리가 보면 기아자동차 같이 이런 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떤 사업장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스스로 이런 보건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센터가 문을 연 지 한 5년 정도쯤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50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힘든 일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지만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가 이 직종은 참 힘들다 하는 이런 직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전기 보수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감전사고로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았고 또 전자기파에 노출돼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소하는 미화요원들, 또 우리가 그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 또 학교 급식을 하는 이런 급식자들, 또 건설 노동자들, 주로 우리들이 힘들게 일하는 이런 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요즘에는 가장 큰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최근 같으면은 AI 때문에 지금 그 닭들을 이렇게 도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죠. 가령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전에 남영정구랄지 뭐 최근에는 뭐 환경 문제로 이렇게 이슈가 됐던 뭐 세방산업이랄지 또 뭐 저기 경기도 쪽에서 문제가 됐던 그 메탄 알코올 때문에 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먼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이 있죠. 어떤 이런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문제가 되는 소위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또 마치 한 일할 때 정도 한 40대나 50대 후반에 특히 요즘은 더 젊어지기도 하는데 뇌출혈이랄지 심근경색증 때문에 쓰러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중소기업 근무 환경이 그리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하남센터, 하남산단에 지금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작업 환경이 가장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중소기업은 작업 환경을 바꾸는데 위한 투자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또 개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작업할 때 자기 안전과 보건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 사실은 하남에가 근로자 건강센터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조선대학교 병원에가 있는데 저희 의사들이 하남까지 한 20-30km 되는 데를 날마다 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직업 또는 환경 문제 때문에 궁금해하신 거나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근로자 건강센터를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한 매일마다 30명 정도가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갑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촛불 집회를 토대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광주 서구의 NGO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촛불혁명과 개헌을 주제로 발표회를 갖고 시민과 정치권이 바람직한 개혁안을 만들고 대선 후보들이 취임 후 개헌을 공약해야 한다며 야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 연령을 최소 18세로 낮추고 지역주의를 완화시켜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장 임명이 늦어지는 전남대학교가 당분간 이용복 부총장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병문 총장이 퇴임하고 신임 총장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이 부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지난달 간선제로 총장 후보 2명을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탄핵안 가결 등으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교대 역시 지난 10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교육부가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해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카투사연협회 광주전랄라지회가 선천성 자가면역성 감염 투병 중인 학생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대한민국 스타팜 광주전남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선물했습니다. 보성군이 숯가꾸기 현장에서 생긴 부산물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땔감으로 나눠줬습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자유학기제로 미디어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중딩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구 금호이동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50만 원, 일곡동 일신초등학교 48만 8천 원, 장성군 북일면 성덕 1, 2 주민들이 10만 원, 성산 1, 2 주민들이 10만 원, 남부마을 10만 원, 북부마을 15만 원, 구례군 문청면 화정마을 23만 원, 동해마을 31만 1천 원, 담양군 봉산면 송산마을 주민들이 11만 6천 원, 연산마을 7만 2천 원, 재원마을 30만 원, 학동마을 29만 2천 원, 도고마을 14만 8천 원, 삼지마을 34만 원, 나주시노하면 6019 주민들이 6만 2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계리미구 주민들이 20만 원, 안산 3구 18만 2천 원, 용산 3구 10만 7천 원, 화순군 남면 대곡 2구 주민들이 10만 원, 사평 4구 10만 원, 유마리 16만 1천 원, 새마을부녀회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곡면 신성 1구 주민들이 15만 원, 춘향면 대신리 1구 주민들이 13만 원, 부곡리 1구 9만 원, 양곡리 17만 원, 변천리 25만 원, 화순읍 만연 1구 주민들이 17만 6천 원, 만연 2구 주민들이 15만 원, 다지 1구 주민들이 1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